지금 우리가 사망보장을 보통 이제 준비를 할 때 첫째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제 빚도 있어요. 예, 빚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하실 때 노후 자금으로 쓰시려고, 왜? 뭐냐면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지 않고 계속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또 그 자금을 목적 자금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좀 땡겨서 쓰시다가 나머지는 뭐 종신보험으로 쓰셔도, 예, 장제비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보장이죠. 예.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제일 남아있는 식구들이 제일 걱정인 거잖아. 먹고 살 거 걱정, 자녀들 교육, 내 미래에 대한 노후. 예, 아무 준비 없이 떠난다면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이 없는 상태, 아니면 내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뭐든지 반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 남편이 사망했죠?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양육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양육을 다른 데다 맡기겠죠. 그럼 또 돈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아이들을 혼자 놔둔다면, 내가 또 직장을 다닌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위험 보장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생활비. 또 내지는 또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가 없다면, 아니면 내 가족이 없다면 사실은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커요. 제가 저희 지금 이제 방송을 몇 번 이제 뵀던 저희 이제 시청자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치 않더라고요. 정말 가깝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이제 어떤 걸 알았냐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를 또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수익자를요, 사망을 하면 누군가는 수익자를 지정을 하죠. 미리 가입하실 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지정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수익자 지정은 바꾸기 쉬워요. 예, 계약자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수익자를 바꾸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변경 가능. 네,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잖아요. 보통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지정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형제가 5이에요. 형제가 5인데 한 명이 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자산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형제가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형제가 안타깝게도 신용불량자에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행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찾을 수도 없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말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대요. 이게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의가 돼야 된대요. 아니면 내지는 법정 상속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우자가 있으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라면 내 자녀와 나와 이렇게 나누면 되지만 양쪽 다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대형 버스가 승용차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는데요. 그 부부가 한꺼번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으로 정해놓으니 이것도 복잡하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상속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으시는 게 사망 후의 처리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았겠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장제비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사망보험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생활자금이에요. 생활자금. 물론 이제 부채가 있다면 더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망보험금은 어떤 차압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건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건 차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뭐 했다가 비청산하는데 써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생활자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만 치더라도 1년에 1200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 몇 년간은 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암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 정신적인 이 패닉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혼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은 그냥 아이 양육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또 이분은 또 워낙 또 착하시고 하셔갖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정말 그냥 아이들만 남편 저기만 잘하고 아이들만 잘 키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배워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게를 하자니 돈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릴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 그러니까 뭐 여유가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사망보험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하실 때나 좀 이렇게 조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 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장제비라도. 예. 그 뭐 대출금은 당연히 있으면은 상환해야 되니까 부채 같은 경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지금 한 가구당 6천 이상은 부채를 안고 있어요. 뭐 저도 있지만. 그래서 내 가정에 누군가가 부재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요. 뭐 보험은 나쁜 보험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신보험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본인이 삶을 마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인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내가 묻힐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유병자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유병자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유병자 가능. 예, 지금 약 드셔도 상관없고요. 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 앓고 있으신 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당뇨, 혈압, 뭐 간경화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3개월 내에 여태까지 약 계속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추가 검사만 없으시면 돼요. 예,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시면 돼요. 예, 2년 동안만. 2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2년 전에 수술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관련해서 입원과 수술력이 없으면 돼요. 요거만 없으면 가입이 어떻게 되냐.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는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 이분은 수술하고 2016년이니까 지났으니까 가능하신 거고, 이분은 2013년이니까 당연히 5년 지났으니까 가입이 당연히 가능하시죠. 유병자분들은 특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추산을 한 게 뭐냐면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물론 남성분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사망 위험률이 높대요. 예. 뭐 때문에 사망 위험률이 높냐 알고 봤더니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고관절,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예, 골절로 인해서 6명 중에 1명이 1년 안에 사망을 한대요. 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골절로 무슨 사망을 해? 근데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공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망 위험률이.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내 자녀분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보험료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을 너무 높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1,000만 원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장제비 말씀드렸죠. 장제비는 보통 우리 뭐 380만 원, 뭐 120회? 뭐 이렇게 하죠. 예. 요거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그나마 내다가 사망하면 그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다 내라 그래요. 나머지 앞으로 내실 것도 뱉어내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은 내가 납입하다가 사망했죠. 그럼 사망보험은 1,000만 원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납입을 2달 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 안 내셔도 돼요. 그래도 1,000만 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이게 보험이에요. 그리고 환급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유병자 플랜이라서 사망보험금 그 환급표인데 해지환급표인데요. 해지환급도 높아요. 낮지 않아요. 거의 한 75%까지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죠? 내가 뭐 낸 돈도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쵸? 보세요. 네. 여기 볼게요. 지금 40대, 50대, 60대 제가 이렇게 플랜을 짠 게 뭐냐면 1,000만 원 기준이에요. 월납. 이거 20년 납이거든요. 여성분들은 24,000원, 남성분들은 28,000원. 그 다음에 5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 다음에 60대는요. 이제 여성은 20년 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10년 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배예요. 짧게 10년만 딱 내고 끝내시는 거예요. 8만 원. 네. 종신이에요, 종신. 언제 돌아가셔도 1,000만 원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20년을 다 내고 그래도 살아있어. 예. 언젠가는 나와요, 사망보험금이. 예. 해지하셔서 뭐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셔도 해지환급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장제비를 준비한다 하면 예, 20년 납할 수 있죠. 요건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갱신형 안에 이 사망보험금이 그 질병 사망이 들어있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분은 해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이걸 유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갱신형 때문에 그걸 해지하시는 일이 있어요. 유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예,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결국엔 소비자 손해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해서 예, 유지하다가 진짜 내가 유지 너무 못하겠다. 그럼 감액을 하셔도 돼요. 500으로 줄이셔도 돼요. 500도 비싸. 그러면 300으로도 줄이셔도 되고 200으로도 줄이셔도 돼요. 감액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 비싸요? 500으로 줄이셔도 돼요. 네. 좀 이거를 우리가 좀 실속 있고 요령 있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1억을 하겠다? 그건 욕심이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네.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확률이 좀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환급이 76%부터 168%예요. 이게 뭐냐? 이건 왜 이렇게 높아? 얘는 이제 정기특약이에요. 정기특약이 뭐냐? 내가 정한 거예요. 나는 그냥 80세까지만 보장 받을게요. 예. 그런데 손해보험의 80세하고 생명보험의 80세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예. 질병 사망. 그것도 자살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예, 안 나오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은 무조건 나와요. 자살하든 뭐 우울증으로 사망하든 아파서 사망하든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든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정기특약 보세요. 40대, 50대, 60대 보시면 보험료가 1,000만 원에 8,800원 밖에 안 해요. 굉장히 다르죠. 이 기한을 정해놔서 그래요. 네, 만약에 90세로 한다 그럼 조금 늘겠죠? 예, 그런데 70세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60세로도 가능하세요. 네,
그게 정기특약이에요. 내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내 사망 그 만기를 보장을 나는 70세까지만 받겠다, 아니면 80세까지 받겠다, 아니면 저는 그냥 60세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좀 요령 있게 좀 실속 있죠. 예. 우리가 무조건 어떤 그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정해줄 때 보통 보면 막 1억 플랜 뭐 이런 플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조절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장제비가 뭐 내가 몇 천 갖고 뭐해 하지만 막상 그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장례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의외로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 가족, 내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내가 좀 유병자다 하면 더더군다나 조금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추석인데, 추석 끝나서 좀 명절 끝나서 좀 날씨도 시원하고 뭐 하늘도 맑고 하지만 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좀 그래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